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T-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T-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고 실력 있는 또 자체적인 매출액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이 로봇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인수되고 무슨 로보스타가 LG전자에 인수되고 이런 것처럼 좀 규모가 한 100억 정도 넘어가려고 하면 대부분 대기업에서 채가는 것처럼 이 회사는 그것보다 매출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매출 외형을 확실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이 회사에 대해서 대기업이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많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 처음 출발을 했고 그 산업용 로봇에서 실적을 내면서 서비스 로봇으로 이 사업 시장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공장들은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고 그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로봇들이 이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해서 산업 규제가 풀리면서 실제로 배달이 가능한, 이제는 예전에는 호텔 내에서 각 층마다 이동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 정도의 이동 로봇이 이제 서비스 로봇이 있었다면 이제는 도로교통법이나 각종 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데 그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던 사항들이 풀리면서 실제로 가까운 동네에서 배달이 가능한, 배달 로봇을 사용한 배달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간이 온 거죠, 시절이. 그래서 이 T-로보틱스에게는 시장이 넓혀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사업 부분별 로봇을 보면 제일 처음 이 회사가 시작한 이 제조용 로봇, 주로 이제 OLED나 이런 디스플레이를 진공 상태에서 흡착을 해서 옆에 라인으로 넘기는 이런 이동 그 글라스 이송용 진공 로봇을 주로 만들었고요. 이런 것에서 이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서 사업 외형을 키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공장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내에서 물건들을 싣고 다음 공정이나 다음에 위치한 생산 공정을 이동시키는 이러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죠. 이게 이제 SK온 미국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그 로봇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이 웨어러블 로봇인데 이제 재활 치료 목적의 이런 로봇이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요번에 만들었다는 핏봇도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겁니다. 헬스케어 로봇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쪽에 이 T-로보틱스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대기업이 탐이 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체 매출액 중에 여전히 이 진공 이송 로봇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진공 로봇이 남이 38% 정도, 그래서 도합해서 68% 정도가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산업용 로봇 이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점점 키워가고 있는 게 자율주행 물류 로봇으로,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물류 공정에 있어서 이 로봇이 이런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2023년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 내용은 668억까지 늘어났지만 영업 손실이 84억이 발생했어요. 이 영업 손실이 84억 발생한 것은 미국 SK온 켄터키 이 공장이 이 가동이 연기되면서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물류 로봇을 이제 한 라인을 이제 수주를 했고 여기에 대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먼저 다 발주가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지금 84억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 했으면 SK온 켄터키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지금 다 물류 로봇이 이 납품이 되고 그에 따른 그 매출이 발생하고, 그래서 매출 외형이나 영업 손실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했고, 밑에 보시면 단기 순손실이 489억이 발생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환사채를 작년 연말에 주식으로 전환돼 가지고 시장에 나온 물량들이 많습니다. 주식으로 전환될 때 회계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은 이벤트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다시 또 이런 그러니까
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담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더 튼튼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회사 최대주주는 25.19%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첨단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쪽에 보면 이 최대주주 지분이 3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성장을 하면서 증자를 하고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최대주주 지분이 자연스럽게 쪼그라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 최대주주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 각종 주주 배정, 그러니까 주주 배정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 이제 2차전지 물류,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SK 온걸 수주했다는 게 이제 249억짜리, 294억짜리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한 라인 하나가 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 있는 2차전지 공장이 들어간 한 개의 라인, 이를 이제 물류 자율주행 로봇에 의해서 이 물류를 담당하게 되는 이걸 로봇을 이제 수주를 한 것인데 이 액수가 꽤 됩니다. 이 공장 라인이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40개를 다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걸 통합해서 운영해서 꽤 매출의 규모가 커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파생금융 상품 이 손실은 이벤트적으로 한번 발생하는 거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내에 있는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회계상의 손실이죠. 그래서 이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자본이 늘어나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신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주당 가치는 희석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연초까지도 1월달까지도 주가가 좀 흘러내린, 그러니까 주가가 좀 눌림목을 받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전환 아직도 6,263원에 39만 9천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까지 다 소화가 되면 5회차 전환사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 자본에 전입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로 9월달 이후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측면이 있고 이거는 미국 SK 온 공장이 이 공장이 투자가 이연되면서 그 충격으로 주가가 좀 흘러내려 버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영업 손실도 약 80억 정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 부담도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1월 달에 전환된 그 주식들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소화된 걸로 보이고 이제는 그 SK 온 공장이 이연된 것도 올해 재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게 되고 그에 따라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T-로보틱스는 앞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인수되듯이 이 T-로보틱스도 다른 대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SK온이 라인 하나 수주해 준 것도 그러니까 고객사의 사정에 의해서 적자가 이렇게 80억씩 발생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로봇 사업을 하는 데서 자본력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T-로보틱스 최대주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에 따라서 이 회사도 다른 대기업에서 탐을 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그 인수자와의 협상이 되면 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회사 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에 만들었던 저 큰 산, 지금 39,5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주가가 어찌 보면 이런 M&A에 대한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로봇 산업은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를 너무 단기간 보시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게 훨씬 투자에 있어서 또 수익에 있어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